오늘도 중앙지방법원에 다녀오신 한성주 대표님에게 또 기일과 변경이 됐다고 그럽니다. 윤용 교수님, 윤봉길 그 의사 서거 때문에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앙지방법원에 나가서 서석구 변호사님의 변론 아래 윤용 교수님하고 제가 제1차 선거법 위반 공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이 제2차 공판인데 그날 마침 윤봉길 의사 서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용 교수님이 일본에 다녀오시는 관계로 그 기일은 변경될 것 같습니다.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010-5368-1782 예, 010-5368-1782 윤에서도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세계 유례 없는 최저임금 예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정부 세금 3조 원을 빼내서 300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1년을 지원하겠다. 민간 임금을 국고서 빼낸 전례가 없는데 후년부터도 문제가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 짓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의 16.4%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임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빼내갖고 16몇% 인상을 시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국고에서 또 세금으로 해서 또 지원해주고 이 악순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미가 망했고 아르헨티나가 망했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스가 망했고 이탈리아가 망해가고 있고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300만 명에게 2조 9,008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청소 경비업체는 30인 이상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7만 원의 120%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이 지원된다. 공무원의 세금을 걷어서 이 최저 인건비 올린 이것을 갖다가 막겠다고 하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사병들, 근로인테리, 하급 공무원들을 위한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그 정점에 프롤레타리아의 정점에 북한 노동당이 있고 그 위에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은 결국은 북한 노동당과 김정은이를 위한 이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연방제로 건너가기 위한 연방제 헌법으로 건너가기 위한 술수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르면 개돼지같이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이고 알고 저항하면 이 나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이 원칙이지만 한해하고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사안과 보완할 점 우리 경제와 재정 여건을 보고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급급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서는 고용이 줄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미봉책으로 재정지원 방침을 들고 나왔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 3조 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50% 정도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50% 국민에게 이제 돈을 더 내라고 해서 이제 저렇게 퍼주기 식으로 하는데 참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이 재정 편성을 했습니까? 프롤레타리아 인민을 위한 재정 편성을 했다고 사람 중심 재정 편성이라고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 중심은 무엇입니까? 북한 헌법 제3조, 4조, 8조에 의거해서 사람이란 프롤레타리아,
근로인민을 의미하는데 그 근로인민에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사병, 그리고 하급 공무원 이것을 포함한다. 이게 헌법 4조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계급 투쟁에 있어서 이제 가진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정부가 강제로 이제 배분하겠다라고 하는 저 정책,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떠나자마자 불거진 한미 엇박자, 정상회담 공동 발표 첫 문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참여한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아시아 태평양 관련 핵심 전략, 기존의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개념 대신 인도까지 포함해 해양 세력이 중국을 에워싸는 형태로 세력 확대를 견제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반미 친중의 문 정부가 이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드도 안 된다 하다가 또 임시로 설치했다고 하다가 추가 배치는 안 된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입니까? 거기에서는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다, unreliable 하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죠. unreliable한 문재인 정권. 바로 그렇게 되네요. 말을 계속 바꾸니까 균형 외교, 이것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하는 균형 외교가 아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미국 사회에서 균형 외교를 할 것처럼 발표해 놓고, 그러니까 unreliable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문재인 정권에 붙은 겁니다. 또 시진핑 앞에서 중국, 북한의 행동 취하라, 시간 없다,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북핵 과거의 전철 안 밟는데 동의했다. 과거의 전철은 뭡니까? 이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2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 그래서 육자회담, 중국이 의장국이 돼서 육자회담을 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핵을 해결하기는커녕 수소폭탄까지 만들게끔,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게끔 도와준 자가 시진핑 당신 아니냐. 그러한 전철을 안 밟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토가 아닌가, 노 액션, 토크 오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북핵 과거의 전철을 안 밟는데 동의했다. 시진핑, 미와 북핵 소통 협력하겠다. 양국 관계에 새로운 역사적 기점이 되었다. 트럼프 위대한 관계를 입증했다. 틸러슨 양국 북 비핵화 이견이 없다. 중국 내 북사업장까지 의견을 교환했다. NYT 중국의 북석유 차단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2,535억 달러짜리 선물을 풀자 이게 283조 원입니다. 트럼프 무역 불공정은 중국 탓 아니다라고 봐주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지난 정부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비난 안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나섰죠. 미중 경협 서명 양국 웃음이 만발했다. 당초 25분 예정됐던 자금성 만찬이 2시간 넘게 모든 순간 즐거웠다. 야, 대단했네요. 예. 2시간. 그래서 2,535억 달러 283조 원짜리 경협 내용을 보니까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중국이 국영기업 4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약 50조 원을 투자하겠다.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장기 수입을 계약했다.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휴대폰 업체 미국 콜컴 부품을 구매하겠다. 중국 1대1로 펀드, 이 비단론 있죠. 실크로드. 미국과 공동 펀드를 조성하겠다. 미국 보잉 항공기 및 테슬라 전기차 수입을 확대하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역 불균형을 이렇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연간 3,700억 달러니까 얼마입니까? 한 400조 원 되는 거죠. 그 400조 원을 이 283조 원으로 이제 가부식기라고 합니까? 일본 말로 그렇게 하는데 사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서도 보니까 계속 막 웃음이 만발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님 얼굴에. 예. 2시간은 장난이 아니네요. 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비판이 쏟아집니다. 최저임금을 왕창,
16.4%나 올려놓더니 고용 감소 걱정에 예산 땜질을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쪽에다가 돈 주고 이쪽에다 끄집어내서 하는데 결국은 세금 내는 사람들, 50%는 40몇 %인가는 세금을 안 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요 세금 내는 사람들 주머니를 해갖고는 세금으로 땜빵하는 그러한 문재인 정권을 봅니다. 자, 사업자 전문가들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클 것. 이 부작용만 클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2달러 올린 미 시애틀 일자리 6.8% 줄고 월급도 감소했다. 이거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거 다 선진국들이 해본 겁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망가진 겁니다. 그렇죠. 도덕적 해이 우려, 돈 타내려 유령 직원 만들고 이 일이 또 생기겠죠. 그 다음에 30인 이하니까 40인, 50인 고용한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10명, 20명을 내보내갖고 30인 이하가 돼갖고 돈을 타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작용은 누가 막을 겁니까? 내부터라도 30인인데 내가 35명 하고 있다. 그럼 5명 자르는 겁니다. 네? 30인 돼야지 다 먹으니까. 네. 이 부작용을 누가 막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막겠습니까? 임종석이가 막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진짜. 아니, 이건 초딩도 아닙니다. 이 경제는 초딩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대표님, 초딩이 아니고 이 초딩 아닙니까? 초딩입니까? 네, 초딩. 근데 초딩보다 못한 자가 초딩입니다. 아, 그렇군요. 초딩. 예, 돈 타내려 유령 직원 만들고 30명 넘게 고용하는 업주는 직원 자르거나 회사 쪼갤 수도. 이거 지당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 지원금 받으려다 더 큰 손해, 예상보다 신청 훨씬 적을 수도. 이건 그야말로 초딩도 안 하고 초딩도 안 하는 짓을 문재인 정부는 합니다. 요즘 우리 초딩생들 얼마나 용려한데. 그럼요. 초딩생을 이 자리에 갖다 놔도 문재인보다는 더 잘할 겁니다. 벼르는 야당 지원 예산 3조 전액 삭감할 것이다.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짓 하는 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6.4% 올린 것이 경제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도 대한민국 이 저소득층만 이제 고용이 감소되고 월급이 줄어드니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문재인의 이 초딩적인 이 정책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서민에게 서민 경제의 핍박으로 돌아가는 것을 불을 보듯이 뻔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경죽 보부를 임문 정권, 제가 여기 임종석을 앞에다 넣은 것은 임종석이가 다 컨트롤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임종석이가 컨트롤하는 대한민국이다. 문재인도 컨트롤한다. 임종석이가 서울시장 밑에 부시장을 하면서 사실상은 박원순이를 컨트롤했다. 이제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령을 받아서 컨트롤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종석이가 왜 문재인이를 통과를 하느냐? 지난 문재인 씨가 북한으로 미국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임종석이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뭐를 날렸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이 안 계실 때 대통령께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임종석이가 다 컨트롤하는구나. 원래 부총재가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나라 부통령이 누구시죠? 부통령이 없죠. 이제 임종석이가 사실상은 대통령 위에 앉아서 상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전희경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임종석이 답변이 뭡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질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비서실장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석이가 이제 문 정부의 대표자가 아닌가. 그래서 임종석이가 그것을 사과하고 내가 국회의원에게 그게 질문입니까? 라고 했던 것은 내가 오만방자한 발언이었다.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 이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임종석이가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라고 방송할 것입니다.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하는 인문 정권이 이제 이 최저임금 왕창 올려놓고 나라 경제 죽이기에 들어갔다. 경제를 죽이기에 들어갔다.
5년간 이걸 지원할 때는 28조 원, 그 이후 부담도 눈덩이다.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완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거덜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많이들 걱정하더라고요, 진짜 이것들. 자,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감면도 매년 3조 원 플러스 알파 지원 불가피 정부 비용 추계부터 해야 된다. 참. 박근혜 정부를 사기 탄핵을 하고 또 부정선거로 올라간 이 찬탈 정부, 이 문재인 정부가 벌리는 나라 경제 죽이기, 보수 불태우기를 5천만 국민들이 바라봅니다.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아마 이것이 등장할 때는 연방제라고 하는 말도 빼고 낮은 단계도 빼지만 사실상은 연방제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5.18 정신과 촛불 정신이 들어가서 종북 좌파 간첩의 세력들이 이제 헌법까지도 뜯어고치는 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홍준표, 김무성 대 친박 12월 원내대표전 맞붙는다. 김무성 등 8명 한국당을 복당했다. 22명에 달하는 바른정당 출신들 당분간 홍 대표와 연합전선 펼듯하다. 당 세력구도 크게 양분되는 양상이다. 친박 홍문종이 김무성계 김성태 양쪽 진영 대표 출마자로 거명. 높아진 보수 통합 목소리에 눌려 친박들 대놓고 복당 반대하는 것은 삼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홍준표 씨가 김무성, 돌아온 김무성이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배신자 아닌가요? 옥새파동, 배신자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 현 문재인 정권을 등극시키게 한 장본인 배신자입니다. 4.13 총선에서 옥새파동으로 120석으로 쪼그라뜨린 장본인이 김무성입니다. 그걸 반성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는 김무성이는 배신자입니다. 정 떨어져 식은 무능, 국민의당 거친 말 수위 높아졌다. 동교동 원로들도 안철수 씨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안 대표 측은 갈등 진정되는 중이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태블릿 PC 살펴본 최순실 처음 본다. 이런 걸 안 쓴다. 이게 말이죠. 진짜가지 왜 이제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1년 동안 이것을 증거로 내밀지 않다가 이제 1년 돼서 내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최준실은 처음 본다. 이런 거 안 쓴다. 본인이 알잖아요. 쓰고 안 쓰고는. 예. 그러니까 1년 만에 등장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진실을 밝혀낼 추가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꼬불치고 있다가 1년 만에 내놨습니다. 왜? 김진태 의원이 국회에서 그 태블릿 PC 어떻게 됐느냐? 왜 아직도 증거로 안 나오느냐? 해서 국민의 대표가 이제 윤석열 지검장에게 질문을 하고 응답하는 형식에서 이게 이제서야 등장한 겁니다. 역시 진짜 김진태.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과학기술 여기에 가갖고 국과수라고 하죠. 네. 자, 국과수에 이 땅굴 증거가 가기만 하면 이걸 덮는 국과수입니다. 땅굴 속에서 녹음한 것을 가져가도 이거는 위에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하는 국과수입니다. 이제 다른 국과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과수에 이거 플러스 진짜 믿을만한 중립적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도 JTBC가 변조했듯이 변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이럴 때 외국에다 갖다 좀 의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에 이것이 국과수에 들어가서 변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대전략 되돌아보기 윤평중 칼럼입니다. 이상주의는 공허하고 위험하다. 균형외교라는 이상론은 국제정치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 이 균형외교가 힘약한 약소국이 이제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한다고 하니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어려운 말이죠. 이게 중국에 우리가 붙어서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균형외교가 말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서 균형외교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이게 문정인 씨가 노무현 때 내놓은 단어인데 평지풍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아시아 지역 패권국인 중국, 한국 종속시키려 실력 행사, 중공세 억제하는 전략 짜야 한다.
한중일 외교 삼국지가 뜨겁다. 트럼프의 체제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건너뛰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운전자론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진력했다. 날씨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한미 대통령의 DMZ 공동방문 시도는 그 자체로 상징성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국회 연설로 문재인 정부에 하답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이번 정상회담의 전술적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전술적 차원의 미세한 행보는 전략적 사고라는 큰 그림이 전제되어야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거시적 국가 대전략이 확고히 구축되어야 미시적 전술들의 적합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주의에 기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현실주의적 국가 대전략으로 바꿔야만 나라의 앞날이 기약된다. 국제정치적 패권국 중국은 역사 문화적 중화제 제국주의의 유전자까지 과시한다. 지금 우리가 결연히 대처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대중국 2000년 종속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 게다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중국은 시민적 자유와 인권, 민주적 다원주의와 법치주의가 부재한 나라다.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 분노하는 한국 진보와 민족주의자들이 중국엔 고분고분한 것도 기이한 현상이다. 이게 종북주의자들이죠. 미국이나 중국에도 단호히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주권국가다. 특히 중국의 패권적 공세를 억제하는 국가 대전략 위에서만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속된다. 현실주의적 국가 대전략 없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유도 불가능하다. 지식인들이 사설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네. 좀 이건 내가 지식인이 아닌가 왜 아리까리하죠 내용이. 윤평중 씨는 이 좌파 정권을 까고 싶은데 깔 수 없으니까 아리까리한 말장난을 해놓은 이 칼럼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 사람 하려고 하는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줄게요. 네. 국가 대전략이 대한민국의 국가 대전략이 한미 동맹 아니냐. 네. 즉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북핵을 해결해야 되는 이 시점 아니냐. 그런데 중국의 압력에 밀려서 이 사드 보복, 경제 보복에 밀려서 사드 재배치 안 된다. 사드는 임시로 배치했다. 이제 추가 배치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중국에 맨날 끌려다닌다. 그러면 한미 동맹을 파기하고 중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미 동맹의 틀 아래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것이냐? 이것을 이제는 바로 국민에게 알게 하고 바른 자세로 한미동맹의 대전략 틀 안에서 중국과 거래해라. 네.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렇게 쓸 수 없는 윤평중 씨의 좌파적 식견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글은 쓰지도 마세요. 윤평중 씨 이렇게 아리까리한 걸 쓰려면 쓰지도 마세요. 윤에스더 지적이 아주 예리했습니다. 네, 아리까리한 지식인도 알 수 없는 네. 그런 글을 써대고 있는 이 좌파 지식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무난한 회담이 목적이었나? 이하원 논설위원입니다. 트럼프의 방안이 한미 두 정상 간의 관계를 얼마나 긴밀하게 만들었느냐는 측면에서 복귀가 필요하다. 저는 이 복귀는 할 필요도 없이 손님 불러놓고 좌파 이 반미 시위대를 이 광화문 중앙에다 갖다가 배치하고 그리고서는 물투척, 오물투척하게끔 해서 530m인가를 역주행해서 미국의 귀빈이 돌아가게끔 했다. 이 한마디로 문재인과 또 임종석이는 우리는 반미주의자다. 이제 미국과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표출한 자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박원순과 함께. 아예 안 보여주잖아요. 아니 가포 비상을 걸어놓고 가포 비상에 이 경찰의 보호 아래 이걸 투척하게끔 한 문재인, 임종석,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이는 거기에다가 그것을 허가를 해준 서울시장이고 네. 임종석이는 이것을 다 지휘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안보실까지도 지휘하면서 이 짓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또 미국 대통령님은 바로 전에 25명이나 그 죽었던 놀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미국에서.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네. 미국 대통령이 가는 길에다가 이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사제 폭탄도 던질 수 있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 이 짓을 한 문재인, 임종석, 박원순이를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 저항권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자, 기어이 최저임금의 3조 국민 부담 정치 오기일 뿐이다. 이 논설위원은 정치 오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이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 중 3조 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1인당 최대 월 13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해당자가 300만 명쯤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민간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생색내고선 국민 보고 메워주라는 것이다. 초유의 일이다. 세상에 없었던 일이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없었고 필리핀에서도 없었고 그리스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이 일을 임종석 문재인 정권은 한다. 왜? 국민들은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잘라버린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 받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30명까지는 돈 준다며 얼마씩. 그러면 35명, 40명 고용한 고용주는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타갖고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걸 저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이것을 지금 임종석 문재인 정권은 하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의 자금 능력을 고려 않는 노동정책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번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내년 이후엔 어디에서 돈을 가져올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경총과 소상공인 단체 등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성을 숱하게 지적했지만 정부는 적폐 취급하며 묵살해왔다. 그러고는 기어이 중소기업들을 벼랑에 모는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탈원전과 판박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오기일 뿐이다. 중소기업을 죽여버리네요. 예,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경죽 보불의 정권이라고 했겠습니까?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 정권입니다. 보수를 불태우다가 저 국정원 댓글 사건에 판사 한 명과 변호사 한 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맞아요. 한숨만 진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종석과 문재인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탄핵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탄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죽습니다. 경제가 죽으면 국민이 죽는 겁니다. 동아일보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세일즈맨 프레지던트를 합쳐서 세일즈던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3국 순박 수입 명세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 미국 주요 기업에서 2,535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GE, 다우 듀폰, 스미스필드 푸드 등이다. 미, GE와 실크로드 기금의 1대1로 투자를 유치했다. 대중무역 역조 해소를 위한 구체적 단계 시작에 합의했다. 일본입니다. 이미 미국과 계약한 무기의 조기 도입 검토, 스텔스 전투기, 육상 배치형 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일본 공적 연금 자금 동원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 투자 제안을 확인했다. 올해 2월 미국 내 70만 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대단하죠? 한국 기업 42곳을 비롯 총 748억 달러, 83조 원 투자 유치했다. 2021년까지 석유화학시설 건설, 반도체 연구 개발 등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첨단 전략 자산 구매 약속을 받아냈다. 한미 FTA 재협상 논의 시작으로 무역 적자 해소 발판을 마련했다. 자,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를 살리면은 이제 재선의 길로 갑니다. 따라서 이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우리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조 원 들여서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정부 영세기업 1인당 월 13만 원씩 세계 유례 없는 정책, 야당이 반발한다. 저는 경제 죽이기 북의 지령인가, 임종석이에게 내려온 북의 지령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강의 교재 써도 될 수준, 트럼프 다시 보기 바람이 불고 있다. 방한 이후 긍정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명문 중의 명문, 연설문에 대한 찬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에 쏠린 관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시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기념 도서 모음전에 대해 진열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책을 읽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 경영인에서 대통령 되기까지 해서 이제 거래의 기술 이러한 것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사려 깊은 태도, 절제된 메시지 전달, 막말꾼 아닌 노련한 정치인 반응, 대단했어요. 위안부 할머니 포옹도 좋은 인상을 남겼다. 서점과 트럼프 관련 책 판매가 늘고 있고 정상회담 만찬주 주문이 몰려 품절되고 있다. 여야,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화제다. 잘하셨습니다. 만리 방화벽 넘은 인터넷 검열이죠. 트럼프 폭풍 트윗을 했다. 한국이 아파치 헬기 이지스 레이더 더 사기를 원한다. 네퍼 주한 미 대사 대리 간담회 독도새우의 노 코멘트 맛있는 식사였다. 독도새우는 이 독도가 문제가 되니까 독도새우에 대해서는 대리 대사가 나는 말 안 하겠다. 일본을 자극하거나 한국을 지켜 세울 말 안 한다. 그런 거 묻지 말아라. 독도새우가 참 민감했어요. 일본한테는. 불공정 외치던 트럼프 선물 목록 내밀자 난 중국 비난 안 해. 압박 뒤에 실리 거래의 기술이다. 땡큐 시진핑 하고 있습니다. 보잉기 300대, LNG 430억 달러, 트럼프 앞에서 구매 투자 릴레이, 중국 두 정상 무역협력 신기록 창조, 트럼프 중국에 대단한 믿음이 있다.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 대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씨가 웃으며 말을 건네고 있다. 네. 그래서 넥타이도 그 나라는 이제 빨강이잖아요. 중국은요. 모든 게. 그래서 넥타이부터 진짜 달라요. 예, 이제 미국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이제 보고 싶어요. 미국 국민들이 지금 37% 지지율로 최저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이 순방을 갔다 와서 이게 세일즈맨 외교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의 시민들은 얼마나 입을 열고 웃어줄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미국의 이 트럼프를 까고 있는 트럼프가 쓰레기 언론이라고 하는 이 쓰레기 언론들은 어떻게 이제 이 세일즈 외교에 대해서 평가할지 그것이 잠옷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주 뭐 희망에 찼다 우리 재미교포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태극기 전사들에게 힘을 주셨죠. 자유민주주의 애국 세력에 힘을 주셨고 종북 간첩의 세력들에게는 저 노예 생활하는 저들이 좋으냐, 니들은 저리로 가고 싶으냐, 이 메시지를 남겼죠. 네. 234명의 사기 탄핵을 감행한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북 금융 단절의 감사, 이제 북한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시진핑 더 열심히 해주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 핵포기 공동 압박 지속 합의를 했다. 트럼프와 한반도 비핵화가 공통 약속, 시진핑 대화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했다. 원유 중단 등 추가 제재 언급은 없다. 백악관 북 한반도 적화 통일 노력, 주한 미군 철수는 결코 없을 것. 이걸 못 박았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너무. 예. 자, 우리 멜라니아 여사가 이게 무슨 복장입니까? 중국 의상인데요. 중국 의상이네요. 예. 시진핑 부인 되시는 분도, 네. 영부인도 대단하네, 미모가. 대단한 미인이죠. 네. 북노동신문 2개면 걸쳐 트럼프를 강력 비난했다. 원한의 38선은 미국이 그었다. 아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그었다. 네, 왜 그래서, 저렇게만 이야기하죠? 포츠담에 가신 얘기를 잠깐 해주시자면. 네. 그래서 이 포츠담 선언 이후에 이제 종전 5월 달에 1945년 5월 달에 히틀러는 죽고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기 위해서 포츠담에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포츠담에 회담을 하면서 이제 소련의 협력을 받아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소련의 육군 참모총장이 미국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서 건넨 지도가 한반도 지도인데 38선을 그었고 38선에서부터 우리가 서울을 점령하랴 말랴. 그래서 38선을 긋자. 이것을 소련이 제안을 해갖고 미국의 이 참모총장이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왜? 소련군은 가까이 있고 블라디보스톡에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므로 이것은 그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그은 것이 미국이 그었다? 아닙니다. 소련이 그었고 미국은 지상군이 한반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련군은 한반도와 연이은 곳에 주둔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8선을 어그리 했다. 이것이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38선이 만약에 그때 그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도 노예가 돼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자, 거기에 소련 육군 참모총장이 그었듯이 38선 인정 안 해주면 우리가 서울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반도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간은 노예가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미국은 하는 수 없이 38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막 상을놀이 저도 한 20년 전에 대학 다닐 때도 했지만 양키 물러나라. 네. 이게 막 들리더라고요. DMZ에서.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소련 들어와라, 중공군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북주의자들은 이제 북한에 붙겠다는 겁니다. 중국에 붙고 그렇게 해서 중국 눈치 보고 사드 추가 배치 안 된다. 그 이전엔 사드 배치조차도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네, 양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청와대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바람직 안에 미 요청으로 공동 발표문에 반영했지만 중경제전략 수용하기 어려워 외교부는 우회 지지 표명의 엇박자. 친중 반미 인문 정권입니다.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 이 방어용 무기도 북한이 싫다고 하고 중국이 싫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 임종석이 문재인 정권을 봅니다. 땅 김무성 15분 기다리게 한 홍준표 이제 둘이 만났습니다. 김무성이 내가 빠지면 다른 억측 나와 보좌진 만류에도 간담회를 참석했다. 회의실 대표 자리에 김무성이가 앉아있자 왜 바꿔놨나 내 자리인데. 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자, 마이웨이 안철수 바른정당과 연대 불편 전국정당되라는 게 총선 민심이다. 21일 진로 끝장 토론 의총 열기로 박주연, PK 안철수, TK 유승민 두 상전 모시라고 호남이 표줬나. 패트릭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신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 안보소장입니다. 트럼프 아시아 회귀 후 전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 정부와 차이를 보인 트럼프의 아시아 전략. 동맹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각자의 책임 분담도 강화해야 된다. 핵심은 미국의 힘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그의 첫 아시아 순방은 이런 틀을 짜는 완벽한 기회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아시아 순방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후 전략의 출발점이다. 정상회담과 연설을 통해 유라시아와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보호하는 비전을 자세히 설명한 오바마 행정부가 동맹관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성향을 보였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려 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동맹국가 파트너들이 국방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스스로 부담을 더 지지 않는 한 열려 있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트럼프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나타났듯 책임 분담은 갈등 유발 요소라기보다는 상호 간에 합의된 정책 기조에 가깝다. 한국과 일본 모두 국방을 더 스스로 책임질 강한 의사가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기꺼이 돕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결국은 일본과 미국과 인도와 호주가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면서 이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경제성장 촉진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다. 주요 투자 및 무역협정 소식이 트럼프가 들르는 곳마다 들려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혁과 규제 철폐를 통해 잠자고 있는 미국 경제를 다시 깨우려 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친구들에게도 경제적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핵심은 광활하고 역동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지켜내고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필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첫 아시아 순방은 이 정책의 개요를 짤 수 있는 완벽한 기회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제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미국 이 사각축으로 하는 다이아몬드 전략인데 여기에
한국이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일본과 미국이 갖고 있고 이것이 삼국 간의 협력 체제인데 이제 한국은 중국 편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또 그렇게 쓸 수 없고 동아일보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애매꾸리한 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종북 좌파들이 장악한 이 신문의 기조를 또 이 우파적인 이걸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생기는 충돌이 애매꾸리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게 하는 그러한 식견으로 들릴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설입니다. 냉엄한 강대국 현실주의 드러낸 미중 정상회담. 한국에서와는 확연히 달라진 트럼프의 태도는 정상회담과 직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미중 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된다. 양국 기업 대표는 트럼프가 보는 앞에서 2,535억 달러 어치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이 약속한 천문학적인 돈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의 태도가 누그러졌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이 약속한 안보리 제재는 철저하게 이행된다고 해도 북한 원유 수입과 무역액의 3분의 1 정도만 줄일 수 있을 뿐이다. 강대국의 힘과 돈, 국익 우선주의로 어우러진 미중일의 거대한 체스판에서 북핵 문제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결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강력한 북핵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93년도 제1차 북한의 핵 위기 때 이제 미국이 북한 핵을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적 수술로 공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를 말렸던 김영삼 대통령이 후일담으로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때 제거했어야 옳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찾아온 기회가 문재인 정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평화만 외치다가 놓쳐서 북한의 핵무기의 노예가 되는 5,100만 명을 노예로 갖다 바칠 이러한 심산입니까? 아니면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사설이 쓰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5,100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1년 해보겠다는 최저임금 지원책 믿을 수 있나? 1년 해봐가지고 잘 되면 완전히 망하게요? 예, 저는 이걸 unreliable 인문정부라고 썼습니다. 이 자가 빠졌네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밑에 보면 unreliable 인문정부라고 썼습니다. 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 소비와 성장률 제고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규제 개혁이 병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생산성을 높여줘야 되죠.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재정을 동원해 최저임금 구조를 무리하게 흔든다면 혈세를 축내면서도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목표부터 수정해야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 나라 경제 죽이려고 하는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안보적 측면에서는 북한 핵 문제를 중국과 해결하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적 해결 방법에서 그러면 중국이 저 핵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느냐 이 숙제가 던져졌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통 크게 제안을 받아서 흐뭇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 문제는 당분간 평화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손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내 경제 문제는 저 3조 원 이제 저임금 그리고 이것을 보존해 주겠다. 기업에게 보존해 주겠다. 30명 이하의 이 기업에게만 보존해 주겠다.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서 또 고용을 오히려 악순환을 시키고 또 소득이 줄어드는 그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이제 학계에서도 야당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거기에 또 공감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 아마추어적인 경제정책에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방향으로 이걸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여기 내일이죠. 토요일 날 어디에서 이제 최초로 또
최초가 아니죠. 다시 지금 어게인 시사브리핑과 함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님 방안에 대해서 또 안보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내일 어디서 어떻게 하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잘못 알았는데 2시부터라고 했는데 네. 1시부터네요. 그 모임이. 2시는 1시부터는 이제 지난번처럼 하는 거고 2시 맞습니다. 예. 그래서 1시부터 한다고 저쪽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네요. 네. 본 게임이 2시부터인가요? 네. 예. 그래서 장소, 2시에 나오신다는 거죠. 장소는 광화문역 10번 출구. 아니 6번. 아, 6번 출구입니까? 네, 6번 예, 출구죠. 6번 출구. 네.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내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본 게임은 2시부터. 그렇게 해서 제가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번도 안보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영숙 교수님이 또 최병국 총재님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네,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님의 안보에 대해서 분석을 예. 저도 좀 궁금합니다. 좀 예. 어떻게 또 많은 이야기할 사람들이 수 있게. 분석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군사적인 입장에서 네. 안보관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드디어 이제 꽃망울을 이제 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꽃망울 피기까지만 저희들이 더 고생을 하고 또 더 노력을 하면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비무한 준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님 같으신 나름대로 들리는 말만, 신문에 있는 말만 듣지 마십시오. 이번에 한국에서 본 트럼프 대통령님이 또 그 진실 그 자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자, 한성주 대표님 토요일 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는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 네, 빼빼로데이네요. 이제 보니까 대표님, 빼빼로데이에. 하여튼 내일 오십시오. 내일 오셔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 우리 우파 여기저기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한성주 장군님의 근황이 궁금하신 분은 내일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10-5368-1782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위치 장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5368-1782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덕적 해이 우려, 돈 타내려 유령 직원 만들고 이 일이 또 생기겠죠. 그 다음에 30인 이하니까 40인, 50인 고용한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10명, 20명을 내보내갖고 30인 이하가 돼갖고 돈을 타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작용은 누가 막을 겁니까? 내부터라도 30인인데 내가 35명 하고 있다. 그럼 5명 자르는 겁니다. 네? 30인 돼야지 다 먹으니까. 네. 이 부작용을 누가 막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막겠습니까? 임종석이가 막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진짜. 아니, 이건 초띵도 아닙니다. 이 경제는 초띵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대표님, 초띵이 아니고 이 초딩 아닙니까? 초딩입니까? 네, 초딩. 근데 초딩보다 못한 자가 초띵입니다. 아, 그렇군요. 초띵. 예, 돈 탕하려 유령 직원 만들고 30명 넘게 고용하는 업주는 직원 자르거나 회사 쪼갤 수도. 이거 지당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 지원금 받으려다 더 큰 손해, 예상보다 신청 훨씬 적을 수도. 이건 그야말로 초딩도 안 하고 초띵도 안 하는 짓을 문재인 정부는 합니다. 요즘 우리 초딩생들 얼마나 용려한데. 그럼요. 초딩생을 이 자리에 갖다 놔도 문재인보다는 더 잘할 겁니다. 벼르는 야당 지원 예산 3조 전액 삭감할 것이다.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짓 하는 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6.4% 올린 것이 경제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도 대한민국 이 저소득층만 이제 고용이 감소되고 월급이 줄어드니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문재인의 이 초띵적인 이 정책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서민에게 서민 경제의 핍박으로 돌아가는 것을 불을 보듯이 뻔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경죽보부를 임문 정권, 제가 여기 임종석을 앞에다 넣은 것은 임종석이가 다 컨트롤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임종석이가 컨트롤하는 대한민국이다. 문재인도 컨트롤한다. 임종석이가 서울시장 밑에 부시장을 하면서 사실상은 박원순이를 컨트롤했다. 이제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령을 받아서 컨트롤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임종석이가 왜 문재인을 통과를 하느냐? 지난 문재인 씨가 북한으로 미국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임종석이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뭐를 날렸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아하, 대통령이 안 계실 때 대통령께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임종석이가 다 컨트롤하는구나. 원래 부총재가 하는 게 아닌가요? 자, 우리나라 부통령이 누구시죠? 부통령이 없죠. 이제 임종석이가 사실상은 대통령 위에 앉아서 상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전희경 의원이 국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임종석이 답변이 뭡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질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비서실장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석이가 이제 문 정부의 대표자가 아닌가. 그래서 임종석이가 그것을 사과하고 내가 국회의원에게 그게 질문입니까? 라고 했던 것은 내가 오만방자한 발언이었다.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 이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임종석이가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라고 방송할 것입니다.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하는 인문 정권이 이제 이 최저임금 왕창 올려놓고 나라 경제 죽이기에 들어갔다. 경제를 죽이기에 들어갔다. 5년간 이걸 지원할 때는 28조 원, 그 이후 부담도 눈덩이다.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완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거덜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많이들 걱정하더라고요, 진짜 이것들. 자,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감면도 매년 3조 원 플러스 알파 지원 불가피 정부 비용 추계부터 해야 된다. 참. 박근혜 정부를 사기 탄핵을 하고 또 부정선거로 올라간 이 찬탈 정부, 이 문재인 정부가 벌리는 나라 경제 죽이기, 보수 불태우기를 5천만 국민들이 바라봅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이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아마 이것이 등장할 때는 연방제라고 하는 말도 빼고 낮은 단계도 빼지만 사실상은 연방제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고 그리고 5.18 정신과 촛불 정신이 들어가서 종북 좌파 간첩의 세력들이 이제 헌법까지도 뜯어고치는 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홍준표, 김무성 대 친박 12월 원내대표전 맞붙는다. 김무성 등 8명 한국당을 복당했다. 22명에 달하는 바른정당 출신들 당분간 홍 대표와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떠나자마자 불거진 한미 엇박자. 정상회담 공동발표 첫 문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한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아시아태평양 관련 핵심 전략,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 대신 인도까지 포함해 해양 세력이 중국을 에워싸는 형태로 세력 확대를 견제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반미 친중의 문 정부가 이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드도 안 된다 하다가 또 임시로 설치했다고 하다가 추가 배치는 안 된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입니까? 거기에서는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을 믿을 수 없다, unreliable 하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했죠. unreliable한 문재인 정권. 바로 그렇게 되네요. 말을 계속 바꾸니까 균형 외교, 이것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하는 균형 외교가 아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미국 사회에서 균형 외교를 할 것처럼 발표해 놓고 그러니까 unreliable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문재인 정권에 붙은 겁니다.
시진핑 앞에서 중국, 북한의 행동 취하라, 시간 없다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북핵 과거의 전철 안 밟는 데 동의했다. 과거의 전철은 뭡니까? 이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2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 그래서 육자회담, 중국이 의장국이 돼서 육자회담을 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핵을 해결하기는커녕 수소폭탄까지 만들게끔, 그 다음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게끔 도와준 자가 시진핑 당신 아니냐. 그러한 전철을 안 밟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나토가 아닌가, 노 액션, 토크 오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북핵 과거의 전철을 안 밟는 데 동의했다. 시진핑, 미와 북핵 소통 협력하겠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기점이 되었다. 트럼프 위대한 관계를 입증했다. 틸러슨 양국 북 비핵화 이견이 없다. 중국 내 북사업장까지 의견을 교환했다. NYT 중국의 북석유 차단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2,535억 달러짜리 선물을 풀자 이게 283조 원입니다. 트럼프 무역 불공정은 중국 탓 아니다 라고 봐주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지난 정부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비난 안 하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나섰죠. 미중 경협 서명 양국 웃음이 만발했다. 당초 25분 예정됐던 자금성 만찬이 2시간 넘게 모든 순간 즐거웠다. 야, 대단했네요. 예. 2시간. 그래서 2,535억 달러 283조 원짜리 경협 내용을 보니까 미국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중국이 국영기업 4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약 50조 원을 투자하겠다.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장기 수입을 계약했다.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휴대폰 업체 미국 콜컴 부품을 구매하겠다. 중국 1대1로 펀드, 이 비단론 있죠. 실크로드. 미국과 공동 펀드를 조성하겠다. 미국 보잉 항공기 및 테슬라 전기차 수입을 확대하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역 불균형을 이렇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연간 3,700억 달러니까 얼마입니까? 한 400조 원 되는 거죠. 그 400조 원을 이 283조 원으로 이제 가부식기라고 합니까? 일본 말로 그렇게 하는데 사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서도 보니까 계속 막 웃음이 만발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님 얼굴에. 예. 2시간은 장난이 아니네요. 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비판이 쏟아집니다. 최저임금을 왕창 16.4%나 올려놓더니 고용 감소 걱정에 예산 땜질을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쪽에다가 돈 주고 이쪽에다 끄집어내서 하는데 결국은 세금 내는 사람들, 50%는 40몇 %인가는 세금을 안 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요 세금 내는 사람들 주머니를 해갖고는 세금으로 땜빵하는 그러한 문재인 정권을 봅니다. 자, 사업자 전문가들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클 것. 이 부작용만 클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2달러 올린 미 시애틀 일자리 6.8% 줄고 월급도 감소했다. 이거 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거 다 선진국들이 해본 겁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망가진 겁니다. 그렇죠. 이 좌파 정권을 까고 싶은데 깔 수 없으니까 아리까리한 말장난을 해놓은 이 칼럼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 사람 하려고 하는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줄게요. 네. 국가 대전략이, 대한민국의 국가 대전략이 한미동맹 아니냐. 네. 즉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북핵을 해결해야 되는 이 시점 아니냐. 그런데 중국의 압력에 밀려서 이 사드 보복, 경제 보복에 밀려서 사드 재배치 안 된다, 사드는 임시로 배치했다, 이제 추가 배치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중국에 맨날 끌려다닌다. 그러면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중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미동맹의 틀 아래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것이냐? 이것을 이제는
바로 국민에게 알게 하고 바른 자세로 한미동맹의 대전략 틀 안에서 중국과 거래해라. 네.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렇게 쓸 수 없는 윤평중 씨의 좌파적 식견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글은 쓰지도 마세요. 윤평중 씨 이렇게 아리까리한 걸 쓰려면 쓰지도 마세요. 윤에서도 지적이 아주 예리했습니다. 네, 아리까리한 아리까리. 지식인도 알 수 없는 네. 그런 글을 써대고 있는 이 좌파 지식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무난한 회담이 목적이었나? 이하원 논설위원입니다. 트럼프의 방안이 한미 두 정상 간의 관계를 얼마나 긴밀하게 만들었느냐는 측면에서 복귀가 필요하다. 저는 이 복귀는 할 필요도 없이 손님 불러놓고 좌파 이 반미 시위대를 이 광화문 중앙에다 갖다가 배치하고 그리고서는 물투척, 오물투척하게끔 해서 530m인가를 역주행해서 미국의 귀빈이 돌아가게끔 했다. 이 한마디로 문재인과 또 누구죠? 임종석이는 우리는 반미주의자다. 이제 미국과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표출한 자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박원순과 함께. 아예 안 보여주잖아요. 아니 가포 비상을 걸어놓고 가포 비상의 이 경찰의 보호 아래 이걸 투척하게끔 한 문재인, 임종석,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이는 거기에다가 그것을 허가를 해준 서울시장이고 네. 임종석이는 이것을 다 지휘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안보실까지도 지휘하면서 이 짓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또 미국 대통령님은 바로 전에 25명이나 그 죽었던 놀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미국에서. 대통령을 초청해 놓고 네. 미국 대통령이 가는 길에다가 이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사제 폭탄도 던질 수 있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 이 짓을 한 문재인, 임종석, 박원순이를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 저항권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자, 기어이 최저임금의 3조 국민 부담 정치 오기일 뿐이다. 이 논설위원은 정치 오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이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 중 3조 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1인당 최대 월 13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해당자가 300만 명쯤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민간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생색내고선 국민 보고 메워주라는 것이다. 초유의 일이다. 세상에 없었던 일이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없었고 필리핀에서도 없었고 그리스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이 일을 임종석 문재인 정권은 한다. 왜? 그 5명 국민들은 안중에 없기 잘라버린 때문이다. 사람은요? 잘라버린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 받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30명까지는 돈 준다며 얼마씩. 그러면 13만 원. 35명, 40명 고용한 고용주는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타갖고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걸 저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이것을 지금 임종석 문재인 정권은 하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의 자금 능력을 고려 않는 노동정책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번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내년 이후엔 어디에서 돈을 가져올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경총과 소상공인 단체 등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성을 숱하게 지적했지만 정부는 적폐 취급하며 묵살해왔다. 그러고는 기어이 중소기업들을 벼랑에 모는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탈원전과 판박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오기일 뿐이다. 아주 중소기업을 죽여버리네요. 예,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경죽보불의 정권이라고 했겠습니까?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는 정권입니다. 보수를 불태우다가 저 국정원 댓글 사건에 판사 1명과 변호사 1명을 오늘도 중앙지방법원에 다녀오신 한성주 대표님에게 또 기일과 변경이 됐다고 그럽니다. 윤용 교수님, 윤봉길 그 의사 서거 때문에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중앙
지방법원에 나가서 서석구 변호사님의 변론 아래 윤용 교수님하고 제가 제1차 선거법 위반 공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이 제2차 공판인데 그날 마침 윤봉길 의사 서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용 교수님이 일본에 다녀오시는 관계로 그 기일은 변경될 것 같습니다. 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010-5368-1782 예, 010-5368-1782 윤에서도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세계 유례 없는 최저임금 예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정부 세금 3조 원을 빼내서 300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1년을 지원하겠다. 민간 임금을 국고서 빼낸 전례가 없는데 후년부터도 문제가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 짓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의 16.4%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3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줄임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빼내갖고 16몇% 인상을 시켜놓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 경제가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국고에서 또 세금으로 해서 또 지원해주고, 이 악순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미가 망했고, 아르헨티나가 망했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스가 망했고, 이탈리아가 망해가고 있고.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300만 명에게 2조 9,008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청소 경비업체는 30인 이상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57만 원의 120%인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이 지원된다. 공무원의 세금을 걷어서 이 최저 인건비 올린 이것을 갖다가 막겠다고 하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사병들, 근로인테리, 하급 공무원들을 위한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그 정점에 프롤레타리아의 정점에 북한 노동당이 있고 그 위에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은 결국은 북한 노동당과 김정은이를 위한 이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연방제로 건너가기 위한 연방제 헌법으로 건너가기 위한 술수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르면 개돼지같이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이고 알고 저항하면 이 나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이 원칙이지만 한해하고 그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사안과 보완할 점 우리 경제와 재정 여건을 보고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급급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서는 고용이 줄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미봉책으로 재정지원 방침을 들고 나왔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 3조 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50% 정도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50% 국민에게 이제 돈을 더 내라고 해서 이제 저렇게 퍼주기 식으로 하는데 참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이 재정 편성을 했습니까? 프롤레타리아 인민을 위한 재정 편성을 했다고 사람 중심 재정 편성이라고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 중심은 무엇입니까? 북한 헌법 제3조, 4조, 8조에 의거해서 사람이란 프롤레타리아, 근로인민을 의미하는데 그 근로인민에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사병, 그리고 하급 공무원 이것을 포함한다. 이게 헌법 4조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계급 투쟁에 있어서 이제 가진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정부가 강제로 이제 배분하겠다라고 하는 저 정책,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
연합전선 펼듯하다. 당 세력구도 크게 양분되는 양상이다. 친박 홍문종이 김무성계 김성태 양쪽 진영 대표 출마자로 거명. 높아진 보수 통합 목소리에 눌려 친박들 대놓고 복당 반대하는 것은 삼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홍준표 씨가 돌아온 김무성이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배신자 아닌가요? 옥새파동, 배신자죠. 나르샤.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 현 문재인 정권을 등극시키게 한 장본인 배신자입니다. 4.13 총선에서 옥새파동으로 120석으로 쪼그라뜨린 장본인이 김무성입니다. 그걸 반성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는 김무성이는 배신자입니다. 정떨어져 식언무능 국민의당 거친 말 수위 높아졌다. 동교동 원로들도 안철수 씨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안 대표 측은 갈등 진정되는 중이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태블릿 PC 살펴본 최순실 처음 본다. 이런 걸 안 쓴다. 이게 말이죠. 진짜가지 왜 이제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1년 동안 이것을 증거로 내밀지 않다가 이제 1년 돼서 내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최준실은 처음 본다. 이런 거 안 쓴다. 본인이 알잖아요. 쓰고 안 쓰고는. 예. 그러니까 1년 만에 등장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진실을 밝혀낼 추가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꼬불치고 있다가 1년 만에 내놨습니다. 왜? 김진태 의원이 국회에서 그 태블릿 PC 어떻게 됐느냐? 왜 아직도 증거로 안 나오느냐? 해서 국민의 대표가 이제 윤석열 지검장에게 질문을 하고 응답하는 형식에서 이게 이제서야 등장한 겁니다. 역시 진짜 김진태.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과학기술 여기에 가갖고 국과수라고 하죠. 네. 자, 국과수에 이 땅굴 증거가 가기만 하면 이걸 덮는 국과수입니다. 땅굴 속에서 녹음한 것을 가져가도 이거는 위에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하는 국과수입니다. 이제 다른 국과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과수에 이거 플러스 진짜 믿을만한 중립적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도 JTBC가 변조했듯이 변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이럴 때 외국에다가 좀 의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에 이것이 국과수에 들어가서 변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대전략 되돌아보기 윤평중 칼럼입니다. 이상주의는 공허하고 위험하다. 균형외교라는 이상론은 국제정치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 이 균형외교가 힘약한 약소국이 이제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한다고 하니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어려운 말이죠. 이게 중국에 우리가 붙어서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균형외교가 말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서 균형외교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이게 문정인 씨가 노무현 때 내놓은 단어인데 평지풍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아시아 지역 패권국인 중국, 한국 종속시키려 실력 행사, 중공세 억제하는 전략 짜야 한다. 한중일 외교 삼국지가 뜨겁다. 트럼프의 체제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건너뛰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운전자론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진력했다. 날씨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한미 대통령의 DMZ 공동방문 시도는 그 자체로 상징성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국회 연설로 문재인 정부에 하답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이번 정상회담의 전술적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전술적 차원의 미세한 행보는 전략적 사고라는 큰 그림이 전제되어야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거시적 국가 대전략이 확고히 구축되어야 미시적 전술들의 적합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주의에 기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을 현실주의적 국가 대전략으로 바꿔야만 나라의 앞날이 기약된다. 국제정치적 패권국 중국은 역사 문화적 중화제 제국주의의 유전자까지 과시한다. 지금 우리가 결연히 대처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대중국 2000년 종속의 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 게다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중국은 시민적 자유와 인권, 민주적 다원주의와 법치주의가 부재한 나라다.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에 분노하는 한국 진보와 민족주의자들이 중국엔 고분고분한 것도 기이한 현상이다. 이게 종북주의자들이죠.
미국이나 중국에도 단호히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주권 국가다. 특히 중국의 패권적 공세를 억제하는 국가 대전략 위에서만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속된다. 현실주의적 국가 대전략 없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유도 불가능하다. 지식인들이 사설에 대해서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네. 좀 이건 내가 지식인이 아닌가 왜 아리까리하죠 내용이. 윤평중 씨는